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텃밭지킴이 봄날의 텃밭입니다. 재배기간이 짧고 비교적 키우기 쉬운 작물로 알려져 있는 쪽파도 가끔 싱싱하지 못하면서 옆으로 쓰러지거나 잎끝이 노랗게 변해서 주인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하는데요. 추비를 시기와 방법에 맞춰 잘 챙겨줬는데도 쪽파 잎끝이 노랗게 말라버리면 쪽파 농사를 망치는 것 아닌가,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많은 걱정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쪽파를 파종하고 나서 잎끝이 마르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쪽파의 잎끝 마른 증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불필요한 과정을 줄여서 인력과 약재 낭비를 막고 쪽파를 빠르게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쪽파 잎끝 마름의 많은 원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칼슘 부족입니다. 칼슘 부족은 주로 새로 돋아나는 어린 잎끝이 마르거나 뒤틀리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른 부분이 마치 종이처럼 힘없이 바스라지는 것이 칼슘 결핍으로 인한 잎끝 마름의 특징입니다. 원인이 칼슘 부족 증상이라고 했을 때 칼슘은 이미 줬다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토양에 칼슘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현재 쪽파가 있는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칼슘은 물을 통해서 이동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서 뿌리가 칼슘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재배기간 내내 흙이 너무 마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셔야 칼슘 흡수가 전반적으로 원활해지지만, 이렇게 칼슘 결핍이 이미 나타났을 때에는 먼저 칼슘 자체의 단점인 느린 흡수와 이동성을 보완해서 출시된 킬레이트 칼슘 제품을 따로 구비하신 이후 뿌리 쪽으로 충분한 수분과 함께 관주해 주시고 이후 추가적으로 옆면 시비 살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르는 잎이 오래된 아래쪽 잎부터 갈색으로 타들어가듯이 나타난다면 그건 우리가 가리라고도 부르는 칼륨이 부족하다는 신호인데요. 칼륨이 부족할 때 식물은 생존하기 위해서 오래된 잎에 칼륨을 뽑아서 새로 나오는 잎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황산가리나 인산가리 같은 칼륨 비료를 관주 또는 옆면 시비로 보충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잎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짙은 녹색을 띠면서 힘없이 웃자라고 잎끝이 마른다면 질소 과다가 원인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영양분이 너무 많아도 탈이 나는 것인데요. 쪽파 재배 이전에도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서 질소 성분이 충분했던 땅에 개분 퇴비 같은 질소 성분이 높은 퇴비를 넉넉하게 주었거나 질소 비율이 유독 높은 복합 비료를 사용했거나 추비로 요소를 과하게 사용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질소가 포함된 비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물을 지속적으로 흠뻑 줘서 토양의 과한 양분을 씻어내면서 증상이 완화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영양분의 부족이나 과함이 문제가 아닌데도 쪽파가 시들면서 잎끝이 마른다면 보이지 않는 땅속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용의자는 고자리파리의 애벌레인데요. 증상이 보이는 쪽파 한 포기를 조심스럽게 뽑아보셨을 때 뿌리 부분에 하얀 구더기 같은 벌레들이 붙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자리파리이면서 쪽파를 망가뜨렸던 범인입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연한 줄기 부분을 고자리파리 애벌레가 갉아먹으면서 양분과 수분의 이동 경로를 막았기 때문에 영양이 잎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생육도 저하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쪽파가 주저앉고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파종 전에 토양에 살충제를 처리해두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만약 미처 예방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피해 입은 포기를 제거하고 고자리파리 적용 살충제를 피해 부위를 중심으로 밭 전체에 골고루 관주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수확 시기가 다가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잎끝 회색이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쪽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영양분을 뿌리로 보내서 종구를 키우기 위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쪽파의 수확 시기는 파종 후 50에서 60일 정도가 되고 쪽파가 짙은 녹색으로 윤기를 띠면서 높이 25cm 이상으로 자랐을 때입니다. 김장용이나 파전으로 뿌리까지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포기 전체를 한 손으로 잡고 흙을 살살 털어가면서 뿌리째 뽑아주시면 되고, 만약 잎부분만 잘라서 계속 수확해 드실 예정이신 분들은 지면에서 2에서 3cm 정도 위를 남기고 잘라주시면 뿌리는 살아있고 싹은 다시 올라와서 늦가을까지도 계속 쪽파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쪽파를 키울 때 꼭 필요한 제품 두 가지를 추천하자면 먼저 퍼펙트칼이라는 액상 칼슘 비료입니다. 칼슘은 성분 특성상 작물이 흡수하기도 어렵지만 어렵게 흡수했다고 해도 부족한 곳까지 이동이 굉장히 더딘 성분입니다. 그런 칼슘의 단점을 극복하도록 킬레이트라는 처리를 미리 해둔 제품이기 때문에 칼슘이 작물에 원활하게 흡수되면서 빠르게 부족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신다면 적어도 칼슘 때문에 쪽파 잎끝이 노랗게 변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칼슘의 이동을 돕는 붕소, 광합성을 돕는 마그네슘, 뿌리 발달을 돕는 아미노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쪽파의 생육과 품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한 번에 싹이라는 친환경 유기농 살충제인데요. 고자리파리로 인해
인해 피해가 나타날 때 농약을 사용하기 꺼려지시는 분들은 농약 대신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제품의 판매 페이지에 있는 사용 후기에도 토양 안에서 발생하는 뿌리파리 같은 해충에 대해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좋은 후기를 적어둔 것이 많이 눈에 보이는데요. 고삼과 님 같은 천연 식물에 추출한 성분으로 안전하게 만들었으면서도 농약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효과 좋은 유기농 살충제여서 쪽파 재배에서도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쪽파 잎끝 마른 증상의 원인과 대책 정리하자면, 첫째, 잎끝이 마르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데, 새로 나오는 어린 잎끝이 마른다면 칼슘 부족으로 의심해 볼 수 있어서 킬레이트 칼슘을 관주와 함께 연면 시비해준다. 둘째, 오래된 아래쪽 잎 더 갈색으로 타들어간다면 칼륨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고 황산가리 또는 인산가리 같은 가리 비료를 관주 또는 연면 시비해준다. 셋째, 잎이 짙은 녹색이면서 웃자라고 잎끝이 마른다면 질소 과다 증상으로 볼 수 있어서 비료 공급을 중단하고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토양에 물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줘서 비료기를 씻어준다. 넷째, 포기가 전체적으로 시들어서 주저앉으면서 잎끝이 마른다면 뿌리 쪽 고자리파리 애벌레를 의심해야 하니 포기째 뽑아서 뿌리 쪽 애벌레가 있는지 살펴보고 고자리파리 살충제를 관주해준다. 다섯째, 쪽파 수확 시기는 파종 후 50에서 60일 정도 지난 이후 쪽파가 25cm 이상 짱짱하게 자라는 시점이고, 통째로 수확하거나 지면에서 2에서 3cm 위로 잘라 잎만 수확하면서 새로 자라는 쪽파잎을 여러 번 수확한다. 여섯째, 쪽파 재배 시 추천하는 제품으로는 붕소 마그네슘 아미노산이 함께 들어있는 킬레이트 칼슘 퍼펙트 칼과 농약 대신 고자리파리 피해를 경감해주는 유기농 살충제 한 번에 싹이다. 잎끝 마른 증상은 쪽파가 보내는 작은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쪽파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다 보면 분명 올가을 그 어느 해보다 싱싱하고 향긋한 쪽파를 수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쪽파 농사를 응원하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봄날의 텃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